안녕하세요. 성우 김지혜입니다. 자, 정말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던 2020년도도 이제 벌써 반이나 지나갔어요. 이제 벌써 8월인데요. 8월 그러면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네. 9월에 이제 공채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방송국 공채 시험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공채 시험을 준비를 해야 할 때인데요. 자, 오늘 방송사 공채시험 공략법. 자, 첫 번째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대원방송을 위해서 달려가 보자. 자, 성우시험 어떻게 해야 붙을 수 있을까요? 그냥 연기만 열심히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연기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각 방송사마다 뽑으려고 하는 인지상이 조금씩 다르고 시험의 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방송사에서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또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끝까지 합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되는 시험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먼저 이제 9월에 시험 공고가 뜰 예정인 대원 방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 방송은 먼저 1차부터 4차까지가 있는데요. 1차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녹음을 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방식. 그리고 2차는 방송국에 직접 가서 스튜디오에서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는 거고요. 또 3차 역시 또 방송국에 가서 스튜디오에서 하는 애니메이션 더빙. 그리고 4차는 면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1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1차가 붙어야 2차도 보고 3차도 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차는 이제 스스로 녹음을 해서 그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써서 이제 같이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음성 파일이겠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험 문제를 녹음을 해서 음성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정말 거기서 잘하는 친구들만 추려서 뽑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음성 파일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그래서 또 1차는 또 운도 많이 따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왜냐면 이제 연기를 잘하는 친구여도 또 이제 여러 사람 걸 계속 듣다 보면은 그냥 휙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인상적으로 연기하지 못하면은 그냥 묻혀서 이 학생이 원래 잘하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묻혀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지만 그런 이제 운도 작용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1차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녹음을 잘해서 올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원 방송 1차 시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녹음을 잘해서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작년 대원 방송 1차 시험 문제를 제가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대원 방송 1차 시험은 단문이 총 5개가 나와요. 남자 5개, 여자 5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은 제가 여자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 대원방송이 각 방송사 중에서 1차 시험이 가장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문제수도 많죠.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수도 많고 그 다음에 각 문제마다 뭐가 정해져 있어요? 캐릭터가 정해져 있어요. 자, 1번 10대 소녀 가로하고 뭐가 있죠? 당차고 밝은 성격. 2번 20대 전투 외계인인데 어떤 외계인이에요? 중성적인, 사악한, 비열한, 중저음. 자, 이렇게 지금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총 몇 개가 있냐면요. 20대, 외계인, 중성, 사악, 비열, 중저음. 그러니까 총 6개의 설명이 있는 거예요. 캐릭터에 대해서 6개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6개를 모두 여러분들이 충족시키면서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원방송 1차가 조금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녹음을 하는데 그냥 20대 외계인처럼 하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캐릭터에 대한 설명 있죠. 이 설명을 모두 다 충족시키는 연기를 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심사위원이 이런 거를 왜 썼겠습니까? 중성적인, 사악한, 비열한, 중점 이런 거 왜 썼겠어요?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그 성우 지망생들이 녹음하고 나서 이 녹음한 파일을 이제 저한테도 많이 보내주고 하는데 선생님 이거 어때요? 좀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이 6가지 중에서 한 2개? 3개 정도밖에 충족이 안 돼요. 그렇게 녹음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예일체에서 합격할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자, 3번을 보면 10대 미만 남아인데 어떤 남아죠? 순진하면서 겁쟁이인 남아.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이 남자아이가 또 순진해야 되고 겁쟁이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4번을 볼까요? 10대 중반 소녀, 10대 중반 소녀인데 말투가 이북 말투여야 되고 성격은 정의로운 성격이어야 되고 또 정이 많은 순수한 그런 캐릭터여야 합니다. 네, 어렵죠? 자, 5번을 보면 60대 중후반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예요? 주술사, 마녀, 사악한 악당. 네, 그러니까 할머니는 할머니인데 굉장히 사악한 악당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대원 1차 시험을 볼 때 녹음을 할 때 지금 가로 안에 들어있는 캐릭터 설명을 모두 다 나타내 줘야 돼요.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캐릭터에 있는 것만 표현을 하면 되느냐? 그거 갖고 안 되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 캐릭터의 인물이 이 단문의 내용에 맞는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해야 합니다. 자, 보통 저 이제 캐릭터 표현 되게 잘했어요. 자, 1번 10대 소년인데 당차고 밝은 성격의 캐릭터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거면 될까요? 그게 아니고, 자, 이 단문을 잘 보면, 감정이 어떤 감정이죠? 감정이요? 어, 내가 응원해 줄게. 난 프린세스가 되고 싶어. 난, 내 꿈을 이루고 싶어. 꿈을 이룰 거야. 자, 이건 무슨 감정이죠? 네, 이건 뭔가 내 꿈을 향한 의지가 가득 담겨 있죠. 의지가. 그 의지를 많이 넣어야 돼요. 의지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이 의지가 굉장히 커야 합니다. 감정이 굉장히 커야 돼요. 네. 왜냐하면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용이 의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같이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당차고 밝기만 하면 안 되고 당차고 밝은 성격의 10대 소녀가 내가 어떤 무언가가 되고 싶어하는 나의 꿈을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감정을 가지고 연기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캐릭터가 맞아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단문에서 나타나는 감정을 잘 표현해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럼 될까요? 자,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 단문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쭉 읽으면 부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이 단문은 여러분들 어떤 영상에서 나온 단문이겠죠? 예, 분명히 이 단문에 어울리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치 영상을 보는 것처럼 연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상은 어떻죠? 캐릭터가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캐릭터가 막 움직이죠. 표정도 짓고 그리고 상대방이 있을 거예요. 영상에 나오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지금 시험 문제는 그림이 없어요. 그냥 문제만 있죠. 그냥 글자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글자를 그냥 눈으로 보면서 그냥 글자 그대로 연기를 하면 안 되고 이 글자를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돼요. 영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면서 동작을 넣고 상황을 그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상황을 그려줘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상황이 있고 동작이 있어야 이 연기를 딱 들었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려요. 근데 상황이 없고 그냥 마치 이렇게 똑바로 가만히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연기가 부자연스럽게 들리고 딱딱하게 들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문을 녹음을 할 때 꼭 생각을 해야 될 거 세 가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캐릭터를 모두 다 표현을 해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단문에서 캐릭터가 갖고 있는 감정이 무언지 그 감정을 파악해서 그 감정을 굉장히 많이 극대화시켜서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단문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가면서 동작을 넣어가면서 영상화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키게끔 여러분들이 단문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한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1차 녹음을 잘해서 1차 합격이 됐어요. 우와, 그럼 이제 2차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2차 시험은, 대원 2차 시험은요, 직접 이제 대원 방송국에 가서 이제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에 더빙을 하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보통은 이제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애니메이션에서 다른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 더빙 시험에서 이제 주로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애니메이션 영상의 캐릭터를 얼마나 잘 맞추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캐릭터를 얼마나 잘 소화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더빙하는 연습도 충분히 해야 하는데요. 일단 이제 입을 잘 맞춰야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참 잘하네 이렇게 느껴지려면요, 여러분, 그 영상에서의 그 캐릭터와 입모양이 딱딱딱딱 맞아줘야 연기가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뭐 입 길이가 안 맞고 뭐 막 너무 입과 따로 논다거나, 아니면 영상에서는 캐릭터가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그냥 대사는 평범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영상에서는 캐릭터가 막 울고 있는데 그냥 그 우는 그 감정이 약하다거나, 그래서 영상이랑 뭔가 잘 안 붙는 느낌이 들면요, 여러분, 좀 아무래도 연기를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대원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면서 입을 잘 맞추는 연습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캐릭터만 잘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두 가지 영상이 나왔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들이 두 가지 캐릭터를 했을 때 소리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마치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 방금 앞에 한 사람이랑 지금 한 사람이랑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만큼 이 목소리에 대한 변성이요, 여러분, 굉장히 다르게끔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캐릭터 두 개를 연기를 했는데 뭐 1번이나 2번이나 비슷해요. 목소리가 같은 사람이 한 것 같다. 그러면 아무래도 점수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더빙하는 그런 테크닉이라든가 기술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캐릭터를 이제 두 가지 1인 2역을 했을 때 그 1인 2역이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야 하고, 또 말투라든지 억양이라든지 그런 성격 표현, 캐릭터 표현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거. 거기에 여러분 좀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차 시험 볼 때 이렇게 미리 시사할 시간을 줘요. 한 20분 정도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시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연습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이제 스튜디오 들어가서 여유 있게 녹음을 하면 되는데, 간혹 이제 깜짝 단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깜짝 단문이라고 하면 미리 대본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단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단문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왜 그런 깜짝 단문을 주느냐 하면 아무래도 성우가 이제 갖춰야 할 덕목 중에는 순발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바로 캐릭터를 바꿔줘야 되고 또 저희가 녹음을 할 때 성우들이 녹음을 할 때 여유 있게 이렇게 시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순발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단문이 갑자기 주어질 수가 있는데 보통은 그 단문 안에 뭐 스팟이라든가 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연기 단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갔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당황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거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단문을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막 머리에 안 들어오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고 시험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전에 들어가기 전에 깜짝 단문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를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문을 이제 한번 해보세요 했을 때 막 너무 급해가지고 나 이거 그냥 바로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시험 보는 시간은요,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단문을 충분히 읽어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일까 생각을 해보고 또 아까 제가 뭘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상황을 그려야 된다 그랬죠? 충분히 그림을 그리면서 여유 있게 나의 장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연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앞에 더빙에서 뭐 예를 들면 더빙을 했는데 잘 못했다거나 뭐 하다가 실수를 했다거나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후에 깜짝 단문을 오히려 더 잘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시험에서는 내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너무 멘붕이 오면 안 돼요. 끝까지 그 스튜디오에서 나올 때까지 그건 다 내 시간이기 때문에 깜짝 단문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오히려 더 기질을 발휘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좋은 목소리 또 장기 이런 걸 보여주면은 오히려 2차에서 또 더빙을 못했어도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깜짝 단문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한 면접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2차에서는 주로 어떤 거를 질문을 하느냐. 2차 시험에는 주로 그 팀장급 프로듀서들이 많이 입회를 하는데요. 대체적인 질문은 이제 본인의 연기에 대한 질문이 많다고 합니다. 본인의 연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대원 방송 성우가 되면은 대원 방송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또 성우 준비는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에 대원방송 성우가 되고 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고요. 대원방송 성우로서 얼마나 마음가짐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좀 생각을 해두시고 미리 나는 이런 질문이 오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차에서 또 중요한 게 장기 자랑을 시킬 수도 있어요. 사실 대원 방송이 계속해서 그 장기 자랑을 시켜온 걸로 조금 유명한데 요즘에는 이제 장기 자랑을 그렇게 많이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혹시 뭐 잘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냥 막 쭈뼛쭈뼛 저는 뭐 잘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 열심히 준비를 해와서 보여주면 일단 심사위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 우리 대원방송 시험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노력을 했구나. 이런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자랑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준비를 해가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저 장기자랑 뭐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 장기자랑 때문에 엄청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해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본다면 저는 당연히
춤보다는 노래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장기는 내가 이제 잘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긴 해요. 그런데 이왕이면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뭔가 성우로 들어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기면 더욱더 좋겠죠. 사실 성우로 입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춤출 일은 별로 없잖아요. 노래할 일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장기? 뭐 그런 거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노래도 좋고 뭐 모사라든가 모창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목소리로 보여줄 수 있는 거, 뭐 비트박스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랩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장기들을 보여주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목소리로 뭔가 이런 재능이 있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2차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다. 와, 그럼 이제 3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좀 어렵죠. 4차까지 통과하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이 문제를 다 풀고 이런 관문을 다 헤쳐나가야 한다는 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3차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은요. 3차도 역시 2차랑 비슷해요. 이제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는 시험인데 2차와 조금 다른 점은 커플과 같이 들어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사람이랑 둘 짝을 지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둘이 같이 대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한 장면을 가지고 같이 대사를 하고 또 역할을 바꿔서 또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얼마나 호흡을 잘 맞추는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역할을 바꿔서 했을 때 내가 앞에 했던 역할과 뒤에 했던 역할 얼마나 내가 다르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연기력의 다양성, 그 다음에 목소리 변성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줘야만 3차에서 통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어떤 상대방을 만났느냐도 좀 중요하겠죠. 이왕이면. 근데 만약에 이제 둘이 이렇게 짝을 짜서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붙으면 내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둘이 같이 붙은 경우도 많습니다. 예, 짝이 같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하고 못하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맡은 역할 소신 있게 잘하면 돼요. 자, 그래서 3차에서도 애니메이션 더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역시 애니메이션 더빙 준비를 철저하게 해둬야 하고요. 또 역시 3차에서도 또 깜짝 단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깜짝 단문에 대해서도 똑같이 2차와 다름없이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2차에서 뭐 이런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 3차에서는 또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물론 2차에서 보여주지 않은 거 3차에서 보여주면 좋죠. 좋은데 만약에 2차에서 내가 다 보여줬어. 더 이상 없어요. 3차에서 보여주려고 했더니 그것보다는 조금 못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가장 자신 있지도 않은 거를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2차에서 했어도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거, 제일 어필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차에서 보여줬으니까 2차에서 안 했던 거 조금 내가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3차에서도 역시 나의 베스트를 보여줘야 된다. 네, 그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차에서도 역시 질의응답이 있어요. 3차에서는 대체적으로 자소서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자신 있는 캐릭터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자신의 그런 인간적인 성품과 인격이나 성격은 어떤지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질문들. 자, 그 다음에 조직사회에서 잘 무리 없이 어떤 트러블 없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보기 위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개성이 강하거나 저 친구는 좀 뽑으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좀 조화롭게 융합해서 회사 생활하기가 좀 어렵겠다. 이렇게 느껴지면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대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또 대답할 때 너무 가식적으로 하거나 막 저건 좀 너무 거짓말이 티가 난다. 그런 건 또 좋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차를 여러분들이 잘 통과를 했다면 이제 최종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오면 정말 많이 떨려요. 떨리고, 그리고 3차 면접까지 가서 떨어지면 진짜 멘붕이 오죠. 그래서 특히나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인드 컨트롤, 정신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잘 다듬고 잘 부여잡고 가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3차는 남자 5명, 여자 5명 이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최종 합격하는 인원은 뭐 여자 2-3명, 남자 2-3명. 이제 이거는 매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그 정도가 합격을 하고, 그러면 한 또 2-3명은 이제 불합격을 하겠죠. 예. 그래서 사실 최종 면접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많이 떨리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을 갔을 때 실기 점수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1등부터 5등까지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등수가 바뀌는 일이 흔치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 등수가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원 방송에 계신 이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종 면접에서도 등수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3차 면접에서는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가 궁금할 텐데요.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자소서 쓴 거 있죠? 그 내용을 토대로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을 둘러싼 환경이나 또 성우를 준비하게 된 동기,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해결을 하는지, 또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 내년에 또 볼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성우시험 볼 거예요? 이런 질문도 하고요. 또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약간 압박적인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너무 당황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막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대충 뭐 임기응변으로 때우는 것 같은 그런 답변들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심사위원분들은 이런 면접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답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미흡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발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 이렇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발전 방향, 미래지향적인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간혹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너무 이제 막 가슴이 벅차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면 울먹거리거나 울거나 과거에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결코 면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긍정적이고 밝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차 면접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이제 곧 9월에 있을 대원방송 공채시험 공략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KBS 시험 어떻게 해야 붙을 수 있는지, KBS 시험 공략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꿈은 이루어진다. 화이팅 하세요.